어머님, 아버님, 관절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름에는 비가 와서 또 겨울에는 눈이 와서 무릎이 시큰시큰, 지끈지끈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무릎 관절염이 정말 흔한 만큼 치료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을 모시고 왜 아픈 건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도대체 왜 걸리는 거고 그리고 치료가 왜 필요할까요? 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라는 보호막이 조금씩 나이가 드시면서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은 저절로 재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하시고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은 연골이 다 없어져서 맨 뼈가 드러나게 되고요. 맨 뼈끼리 부딪히면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통증뿐만이 아니라 뼈가 점점 없어지면 안쪽에 닳아서 오다리 변형이 오고요. 결국은 관절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다 각자 다른 치료법을 추천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관절염이 진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구분하거든요. 연골이 조금 닳아있는 거는 1기, 2기는 이제 50% 이내로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질랑 말랑한 정도가 되는 거고요. 3단계, 그 관절염 3기가 되면은 연골이 50% 이상 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4기 관절염이 되면은 뼈와 뼈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검사를 해보면 뼈끼리 서로 부딪혀서 깎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을 찾으실 때는 1기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서 잘 안 찾으시거든요. 대개 한 2기나 3기 정도가 진행을 해야지 아이고 내가 무릎이 좀 아프구나 하면서 병원 그죠. 가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2기냐 3기냐가 정말 칼로 물을 탁 자르듯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반밖에 안 차 있네 하고 빨리 이걸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선생님은 이 반이나 차 있으니까 그냥 약만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네.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법이 좀 이 의사 선생님과 저 의사 선생님 말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막 혼동스러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선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절염의 단계별로 치료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 우선 관절염 1기 초기가 될 때는 간단한 그냥 소염 진통제라든지 혹은 염증을 죽이거나 연골에 이 도움이 되는 주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절염 2기나 3기 정도가 되잖아요. 이때는 연골이 좀 더 닳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연골을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재생하고 강화해주는 또 여러 술기들이 있어요. 흔히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절염 4기가 되잖아요.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이때는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정상 연골이 남아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 인공 관절 수술 네.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면 약간 내 몸의 것이 아닌 다른 보형물을 저희 예, 몸에다가 네. 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되게 큰 수술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 연골을 그냥 재생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네. 방금 재생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이 기존의 연골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연골이 좀 자라도록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골 재생술이라고 흔히 불리는데요. 연골을 구성하는 이 물질을 주입한다든지 혹은 정상 연골을 채취해서 배양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실험실에서 절개하지 않고도 채취만 한 다음에 네.
배양해서 다시 심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마치 꼭 탈모 이식하는 것 같죠. 이 뭐 자가 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기구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뼈에서 이 골수가 흘러나오게 돼서 그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이 연골을 이렇게 복원해주는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는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예전에는 이 연골 재생술이 잘 개발되기 전에는요, 병원에 가서 관절염이 있으면은 이걸 좀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이 달아있는 것을 씻어내자, 세척하고 다듬자 하는 그런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요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술인데요. 이 지저분한 조직을 다듬고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당장은 좋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올이 이제 풀려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올 풀린 거를 막 다듬고 쪽쪽 뽑아버리면 당장은 깨끗한데요. 그렇죠. 올이 쭉 풀리니까 더 잘 풀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그 학술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불필요하게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막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좀 삼가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 치료하면 좀 왠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어떤 의학적으로 좀 더 선진국인 나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서 검증이 안 된 한국에서만 하는 줄기세포 치료도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그런 네. 시법인 건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네. 만일 꼭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에서 시행되는 수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다리 교정술, 절골술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잘 알려진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먼저 오다리 교정술인 절골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한국 분들, 동양 분들은 대개 무릎 안쪽부터 관절염이 와요. 예. 그래서 저도 약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네네. 오다리인데.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선천적으로 조금 오다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중이 무릎 안쪽에 떨어져서 점점 안쪽이 더 빨리 달아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쪽만 달아 있고 바깥쪽은 좀 괜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때는 종아리뼈를 이렇게 딱 끊어낸 다음에 휜 다리를 일자 다리로 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쪽에 실렸던 체중이 바깥쪽으로의 정상 연골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수술을 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오다리 교정술의 적응증은 매우 제한적이란 것입니다. 55세 이상에서 주변 연골도 좀 달아있는 분들한테 이 절골술을 해버리면요. 안쪽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바깥쪽도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힘을 이 부실한 쪽으로 실어버리게 되면은 여기도 금방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이 절골술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반치환술은 요 반만 일부만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환술은 전체를 다 갈아주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갈아주는 건 뿌리가 탁 깊게 뼈에 박히는데 반만 갈아주는 것은 거의 표면만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수명이 10년을 못 가고 다시 갈아 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반치환술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뭐 정말 한 70대, 8, 90대 이상이시고 허약하고 마른 분들 이런 분들이 전체를 갈기에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쪽만 살짝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안쪽만 달아있으니까 한 50대, 60대밖에 안 되는데 반만 갈면 되겠네 하잖아요. 최대한 살려두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갈아 껴야 됩니다. 전체로 다시 갈아 껴야 되는데 그럼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최대한 내 무릎을 좀 연골 재생술이나 혹은 다른 치료를 이용을 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내 무릎으로 끌고 가시다가 적어도 70세 이상 뭐 더 이유가 돼서
인공관절을 하시더라도 한 번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술 계속하면은 너무 네, 고통스럽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시중에 관절염에 좋다는 건강 보조 식품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맨날 예. TV 광고에도 나오고 유튜브 네, 네. 광고에도 나오고 네. 효과적일까? 아, 예, 예. 저희 부모님도 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진료를 보고 있는데 연세가 한 89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정확하게 연골 그 성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전문가처럼. 예.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TV에 광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들이 이런 건강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먹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식품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 이 치료 약제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맹신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을 재활 운동을 좀 하시는 데 집중하세요. 재활 운동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누워서 위아래로 앉은 상태나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쫙 펴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무릎 연골로 가해지는 충격을 다 흡수해 줍니다. 예, 지금 네. 이거 보시면서 당장 따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지간한 관절염도 심지어 말기, 사기 관절염인 분들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분들은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이 기둥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뱃살 빼세요 하시면은 뱃살 안 빼시고 맞아요. 배부르실 때까지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수영장 가셔서 운동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하셔서 체중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더 이 관절염 예방에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